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수요일 아침 뉴스타임 시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 열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건데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범죄 의혹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영장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 의혹들은 뭔지 친절한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영장 심사가 열리는 장소가 서울중앙지법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심사는 이제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제 딱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서 실질 심사를 받았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박범석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잖아요. 이제 네. 하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영장 심사라는 것이 바로 피의자에 대한 심사인데 본인이 출석을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일단 그 방식은 법원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좀 드문 경우긴 한데 이 전 대통령 그러니까 피의자 본인은 나오지 않고 이제 변호인단만 출석을 해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들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양측이 서류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 서류들만 검토를 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를 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어디서 기다리는 겁니까? 그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 또는 자택 이 두 곳 중에서 결정될 걸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이 분분하죠. 일단 이 전 대통령이 겉으로 밝힌 이유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내 얘기를 다 했다, 충분히 했다 이건데요. 네. 속내는 좀 다를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질 심사에 나가서 검찰이랑 공방을 하게 되면 이 전 대통령 측의 이제 재판 전략이 좀 노출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이 전략에 대항할 논리를 또 찾아낼 테니까 이 법정 싸움에서 이 전 대통령이 불리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전 대통령은 내 방어 전략 이거 공개하지 않겠다. 그냥 구속되더라도 정식 재판에 가서 다퉈보겠다. 이런 생각인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침 10시 반에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3시쯤 맞습니다.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럼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예상보다 조금 이제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이제 나오는데 이르면 한 내일 밤쯤 나오지 않겠냐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을 했죠. 그래서 휴정 2번 한 거 이제 포함을 해서 8시간 40분 동안 이제 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안 나가니까 아무래도 줄지 않겠냐 이런 게 좀 예상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검찰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랑 의견서가 있는데 이 분량이 다 합쳐서 1,200쪽이 넘습니다. 이걸 이제 재판부가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게 이제 변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 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거라는 이제 관측이 나옵니다. 네, 법정에 가게 되면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이 다스일 텐데 그렇습니다. 결국 그럼 다스와 관련해서만 이 전 대통령이 350억 원을 횡령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결론인데요. 빼돌린 이 돈 구체적으로 어디 썼다고 조사가 된 거죠? 일단 검찰 조사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여러 선거에 나갔는데 그 비용에 썼다. 또 언론인들한테 이제 뒷돈 주는 데도 썼다. 이런 각종 용도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지시한 사람이 이 전 대통령 본인이다. 이렇게 영장에 적었습니다. 심지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까지 다스 경영진에게 자세히 알려줬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요. 그 방식을 좀 들여다보면요. 해마다 다스 회사 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든 다음에 이 분식 회계 방식으로 이거를 숨기고요. 또 가짜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비자금 350억 원을 어디 썼냐? 이 구속영장을 다시 보면요.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 나갈 때 그 비용으로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우호적인 언론인들한테 뒷돈 주는 데도 썼고요. 이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으로 나갔다.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초동 영포빌딩에 대해서는 비자금 저수지라고 검찰이 밝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각종 경로로 모은 불법 자금을 영포빌딩에서 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가서 결국 정치자금, 촌지, 생활비 등등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사실 이 비자금이라는 게 본인이 자기 계좌로 관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면 들키니까. 계좌를 네.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누구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나요? 검찰이 이제 조사 결과로는 다스 직원들 명의까지도 이제 빌렸다고 하는데요. 이 계좌로 이제 비자금을 모으고 재산도 숨겼다.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진한테서 비자금 총액도 꾸준히 보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포착을 했는데요. 처남을 통해서 총액을 이제 교차 점검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자금이 새는 데가 있나 이거를 꼼꼼히 점검을 한 거죠. 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직후잖아요. 2008년 BBK 특검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 무혐의로 됐단 말이죠. 네. 어떻게 방어를 한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10년 전에 BBK 특검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한테 되게 유리한 진술들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많이 벗었죠. 근데 이번에 검찰이 새로 밝혀낸 건 2008년 특검 당시에 이 전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증거인멸이랑 허위 진술을 지시한 걸로 조사가 됐죠. 만약 그 당시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대통령 당선이 아마 무효가 됐을 겁니다. 네. 검찰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이 다스를 관리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 직원까지 동원했다. 이게 이제 검찰 조사 결과예요. 구속영장 곳곳에도 증거랑 정황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을 시켜서 다스가 떼인 투자금을 받아내거나 차명재산에 붙을 상속세를 줄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본인의 최측근이죠. 김백준 씨를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임명해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지원을 맡겼죠. 또 청와대 행정관들은 소송 현황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기도 했고요. LA 총영사랑 힘을 합쳐서 소송을 돕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당시 김재수 총영사가 다스 소송 자체를 위해서 임명됐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낼 세금을 줄이는데 국세청 직원도 동원됐다고 봤습니다. 2010년에 처남 김재정 씨가 숨져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세금을 줄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업무를 맡은 행정관은 분식회계 방식을 조언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실이라면 국가 공권력을 개인을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 남용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네. 정다운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